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 마늘 심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마늘 심으러 나왔는데 으쓱으쓱 어깨가 추워서요 한반도 이렇게 흔들어보고 마늘 심으러 왔습니다. 오늘은요 마늘을 또 심습니다. 왜 또 심냐고요? 제가 대략 한 18일 전에 올마늘인 난지역 마늘을 심었거든요. 난지역 마늘이 벌써요 새싹이 파릇파릇 빵끝 올라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10월 1일경에 심은 난지역 마늘입니다. 야, 마늘도 올라왔지만 풀도 벌써 올라왔네요. 이놈의 징글징글한 풀. 얼른 가버려. 자, 마늘이요 대략 한 일주일부터 싹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날짜로 따져보니까 17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마늘이 이제 올라오는 마늘도 있고요. 아직 소식이 없는 마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마늘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마늘 싹이 안 올라오면 제가 여기다 보식, 한마디로 땜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또 이 안에서 썩거나 씨마늘이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마늘 싹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난지역 마늘은 심고 나서 빠르면 일주일부터 싹이 보이고 이렇게 보름이 지나면 얼추 싹이 반 이상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월동전에요. 지금은 대략 한 사이즈로 봤을 때 10cm 한 12c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동전에는 진짜 한 뺨 정도 한 20cm 이상은 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 마늘 같은 경우는 휴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월동전에 이렇게 싹을 볼 수 있는 마늘이기 때문에 10월 초나 늦어도 10월 중순경 전에는 심어 놓으셔야 이렇게 뿌리 활짝을 해서 겨울 동안 동기 피해를 받지 않고 봄에 튼실하게 마늘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요 육종 마늘입니다. 육종 마늘을 심는 시기는요 10월 중순부터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에는 이제 심으셔야 하고요. 자, 조금 전에 보신 난지역 마늘처럼 요 놈은요 월동전에 싹은 보지는 못하시고요. 대신 뿌리를 내리고 나서 월동에 들어가고요. 11월 초쯤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질 때 육종 마늘을 심으신다 그러시면요. 바로 부직포 한 장이라도 덮어주시면요. 뿌리를 내리는데 보온 효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월동 전에 뿌리를 내려서 동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운 영하권에 떨어지는 11월 초에 마늘을 심으면서요. 바로 부직포를 덮어서 그 다음에 텐실한 마늘을 수확을 했었거든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자, 마늘도요 배추밥 만드는 것처럼 밥 만들기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3년 안에 석회 고토를 한 번도 넣지 않았으면 석회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시기를 놓쳐서 먼저 퇴비와 함께 밭을 만들으셨으면 나중에 웃거름을 주실 때 칼슘과 황이 들어있는 걸로 웃거름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밥 만들기가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라서 밥 만들기 영상 링크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도 링크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마늘밭 만드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늘을 이제 씨마늘을 선택을 하실 때는 마늘의 조직이 좀 단단하고 그리고 이하면 크기가 굵고 실한 놈. 구람수로 따지면 육종 마늘은 4에서 5g 정도의 구람수가 있는 마늘이 씨마늘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늘 중에 상처 없고 아주 큰 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난지역 마늘과 육종 마늘의 이 마늘을 보시면요. 난지역 마늘은 마늘의 껍질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고요. 이렇게 육종 마늘은요, 껍질이 붉은빛을 돕니다. 이런 차이가 또한 있고요. 저는 이번에도 씨마늘을요, 종자 소독을 했습니다. 시중에 농약사에서 파는 베노밀 수화제 이런 것들로 침지를 시켜서 소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올해 목초액을 가지고 양파든 마늘이든 배추든 이렇게 침지를 시켜서 살균 살충제 효과로 해서 침지를 시켰고요. 그 영상 또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목초액으로 하고요. 물 2리터 기준에 목초액은 10ml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병뚜껑이 하나가 한 5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자, 마늘은요 이렇게 양파망 자루에 넣어주셔서 이렇게 같이 1시간 정도 담가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이제 건조하시고 나서 이제 심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침지를 시켜두시면 나중에 그 씨마늘이 소독이 되면서 뭐 고자리파리며 뭐 응애며 이런 것들이 좀 예방이 될 수 있어서 올해는 저는 침지를 한번 시켰고요. 이렇게 씨마늘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심으시면 되시는데요. 자, 심는 깊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늘을 심는 깊이는 보통 5cm에서 7cm 정도의 깊이로 심으시면 되고요. 너무 낮게 심으면 또 동해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마늘이 벌마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깊게 심게 되면 마늘의 구가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심는 깊이 또한 적당한 깊이 5에서 7cm 정도로 깊이로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씨마늘을 필요한 양은요, 보통 300평 기준에 70에서 80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것 또한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들깨 아줌마와 함께 마늘 한번 같이 심어 보실게요. 유공비늘을 준비하셨다면 구멍 뚫을 일이 없어서요. 보통 유공비늘은 이제 이 간격이 한 13cm 정도 간격이 되고요. 마늘을 심는 간격은 20에 보통 10으로 많이 하시거나 15에 10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 난지역 마늘을 심을 때 같이 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도 여러 번 맞고 그래서 땅이 좀 딱딱해졌습니다. 요럴 때는 조금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나뭇가지나 이런 뒤를 이용해서 구멍을 좀 뚫어 주셔야 심으시기가 좀 편하고요. 자, 로타리를 바로 치고 밭을 만드셨으면 구멍이 또 땅이 푸슬푸슬하니까 바로 이렇게 마늘을 꽂아서 심으시면 되시는데요. 꽂으실 때는 마늘의 뿌리가 밑으로 가게 곱게 일직선이 되게 심으셔야 마늘의 상품성이 좋은 마늘로 자라날 수가 있으니까 뿌리가 밑으로 가게 곱게 일직선으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은 다음 자, 심어주시고 나서 흙을 복도해 주시고요. 자, 복도해 주실 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비닐 멀칭이 이제 여기 바람에 퍼덕퍼덕 하게 되면 수분 유지도 쉽게 수분 유지도 안 되고 뭐 이 안에도 바람이나 그 냉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만 되시면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덮어주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바로 심고 이제 11월이 돼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전에 부직포 한 장을 꼭 덮어주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요, 확실히 덮어주게 되면 이제 겨울 동안 동해 피해 예방이 되고요. 또 봄에도요, 싹이요, 더 빨리 초록초록한 싹으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황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볏짚이나 왕겨, 부직포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직포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늦어도 10월 말쯤 안에는 늦지 않게 육종 마늘 심으셔가지고 동해 피해 받지 않고 텐실한 마늘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